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가요? 아마 뭐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뭐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금요일에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우리 장도 괜찮았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역시나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보시는 이 조회수가 높은 종목 분석 영상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일단 대형주죠. 일단 시가총액이 일단 11조 이상 되는 대형주이고, 특히나 이런 대형주를 분석을 하게 되면 사실 워낙 많은 정보가 있고 워낙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중소형주보다도 분석하기가 나름 쉬울 것 같아도 오히려 더욱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제 나름대로는 일단 수시간에 걸쳐 가지고 자료를 취합을 해서 나름 뭐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일단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이 뭐 상당히 또 긴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또 주식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유의 깊게 시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뭐 하는 회사냐를 봐야 되겠죠.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냐. 자, 여기 제가 적어놨죠. 자,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PC, TV의 어떠한 이 전장용 부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제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이 화면은 지금 삼성전기의 홈페이지에서 제품 소개란을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컴포넌트 이 분야에서는 역시나 이 전장 및 IT 산업용 수동 소자를 만들어내는 제품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MLCC가 있고,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칩 리시스터, 그리고 뭐 탄틀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이게 MLCC, 요거를 조금 더 기억을 해 두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MLCC가 뭐 하는, 뭐, 때 쓰이는 이 부품이냐,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듈 분야죠. 모듈. 참고로 이 카메라 및 통신을 위한 모듈, 이런 부품들을 또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진으로 또 이렇게 보이죠. 이런 어떤 제품에 쓰이는 부품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판 분야, 그죠? 반도체와 이 모듈 및 IT 기기에 들어가는 이 기판을 생산하는 뭐 제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참고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서 아, 이런 어떠한 제품들을 생산해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이러한 생산 제품들 중에서 이 매출액과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이 컴포넌트 분야가 지금 총 매출액의 49.3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학통신 솔루션, 즉 이 모듈 분야에서 약 한 33.32%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 즉 이 반도체 기판을 만들어내는 분야에서 약 17.36%를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컴포넌트 분야에서도 MLCC, 요게 참 중요한 제품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MLCC는 스마트폰, 생활가전,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이 필수 부품이다. 참고로 이 전자회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류 흐름을 조절, 그리고 부품 간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게 최근에는 이 MLCC가 이 전기차에도 이 공급이 되는 만큼, 뒤에서도 참고로 이 삼성전기가 올해 이 실적 전망에서 이 전기차와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 기사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 MLCC의 어떤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장 점유율도 지금 삼성전기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컴포넌트 부분에서의 이 MLCC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 패키지 솔루션 분야에서 특히나 이 기판, 그죠? 이 반도체 기판,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 두셨다가 뒤에서도 한번 더 언급을 드리니까 그때 가서 또 생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에 삼성전기가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일단은 21년 전체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참고로 이런 기사 제목처럼 삼성전기 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 3년 만에 영업이익이 1조를 넘겼다. 그죠?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이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추이는 좋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서 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기 부사장이 또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걸 보기 전에 참고로 이 코스피 지수와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은 이 코스피 지수와도 거의 뭐 커플링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단 그 시황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이 삼성전기도 동반 하락한 게 큰 요인일 수 있겠다라는 일단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 부사장, 이 김성진 부사장의 말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이 국가 간 대립, 그죠?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의 급증, 그죠?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세트 시장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한몫 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4분기 실적이 컨센을 조금 하회한 부분도 일단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큰 폭으로 이 개선 전망이 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주가도 회복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일단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기의 그 사업 보고서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이 주요 제품들의 일단 그 가격 변동 추이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왜 이 변동 추이를 봤냐면은 일단 매출 성장은 어찌됐든 올랐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이 판매 가격, 즉 이 제품 가격의 변동 추이가 과연 어땠는가, 이걸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참고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중요한, 그죠? 이 매출 비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MLCC 관련해서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즉 2020년 대비해서 13.3% 상승한 반면에 카메라 모듈 그리고 통신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5.4%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고, 통신 모듈도 4.7%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다.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관련해서는 일단 전년 대비해서 판매 가격이 12.4%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판매 가격의 일단 변동의 원인이 뭘까를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은 없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역시나, 예, 보시다시피 지금 컴포넌트 사업 부분의 주요 원재료, 그죠? 컴포넌트라고 하면 이 MLCC와 관련된 분야죠. 이 컴포넌트 사업 부분에서의 평균 매입 단가는 전년 대비해서 1.4% 감소를 했고, 광학통신 솔루션 이 부분은 이제 통신 모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평균 매입 단가는 전년 대비해서 8.6% 감소를 했다. 그죠? 그리고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관련된 이 패키지 솔루션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일단 원재료가 16.8% 증가를 했다. 자, 이걸로만 봤을 때는 역시나 이 반도체 기판의 판매 가격의 상승은 일단 이 패키지 솔루션 사업 부문의 이 원재료의
일단 매입 단가가 상승했던 그 이유가 원인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이 원재료의 가격 하락이 일단은 이 모듈과 같은 이러한 어떠한 큰 하락, 판매 가격의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정리한 거를 같이 한번 읽어봐 드리면, 역시나 이 판가, 그죠? 이 판매 가격, 즉 제품 판매 가격의 지금 현재의 어떤 상승과 하락은 1차적으로는 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기인한 것이 가장 크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매입 단가는 8.6% 감소한 거에 비해서 이 모듈과 같은 이 판매 가격은 30% 이상, 근 40% 정도에 육박할 만큼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 그 자세한 원인은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분석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2년 12월 2라고 돼 있죠. 22년 3월 2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일단 컨센서스를 감안한 일단 실적을 이렇게 유추해서 일단 기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나온 실적만 가지고 일단 놓고 보면 19년, 20년, 21년 그죠? 일단 매출액 성장은 좋았습니다. 그죠? 특히나 21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전년 대비해서도 매출액 성장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1조 클럽, 그죠? 그러면서 일단 영업이익 성장성도 상당히 뚜렷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2년 컨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ROE도 지금 보시면은 일단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리고 ROE를 같이 볼 때 ROE와 같이 보는 거는 일단 부채 비율, 그죠? 왜 부채 비율을 같이 봐야 되죠? 그죠?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느냐를 보는 게 ROE라면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도 작은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부채 비율을 꼭 같이 봐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50 정도 수준, 그죠? 제가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나쁘다, 낮으면 좋다고 얘기해 드리는데, 거의 50 수준에 있는 만큼 부채 비율도 현저히 낮은 구간에 있다. 그리고 당좌 비율, 그죠? 1년 안에 돌아오는 유동부채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이 당좌 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당좌 비율은 100보다 이상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현재 100 이상 구간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보율, 그죠? 유보율은 뭡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자본금 대비해서 회사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잉여금은 얼마만큼 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죠? 뭐 지금도 한 1500% 정도 회사 내부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단은 10 이상으로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단 업종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실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와 대입을 해서 PER을 구해보면 약 한 12.3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약 2 정도 나오네요. 2 정도 나오면은 뭐 일단은 뭐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업종의 어떠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수준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주당 배당금, 그죠? 배당금을 보시면은 지금 2,100원 나오잖아요. 2,100원인데 시가 배당률이 1%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주가를 대입을 하게 되면 약 한 1.3%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 이게 문제인데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다. 배당 성향이 뭐냐 하면은 단기 순익 대비해서 배당금을 얼마만큼 책정을 해서 주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지금 배당 성향이 17% 정도 된다라는 거는 단기 순이익의 17% 정도를 가지고
배당을 한다. 그죠?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죠? 주주 친화적인 일단 액션을 보이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높여서 일단 배당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4분기 실적에서 일단 컨센을 조금 하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제가 요거 적은 걸 같이 한번 읽어봐 드리면 21년 매출액이 9조 6,7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4,86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5% 그리고 63%씩 증가했다. 그죠? 상당히 좋은 실적을 21년에 거뒀다. 그죠? 하지만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했죠. 물론 뭐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피도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 시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동반 하락을 한 탓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그죠? 이 광학통신 부분, 즉 이 모듈 부분이 좋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 원인, 왜 모듈 부분이 실적이 저조했는지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원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카메라 모듈 시장 포화와 함께 이 삼성전기의 주 고객인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폰 판매가 저조했고, 그로 인해서 이 납품 단가도 인하했던 게 원인이 됐다. 자, 그죠? 자, 지금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제품이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신제품과 관련해서 기존 제품들과의 이 차별성이 좀 부족했다. 그죠? 쉽게 말해서 그 제품이 그 제품인 것 같고 크게 뭔가 발전했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이 시장의 이 견해였다 보니까 이 제품 단가의 협상에서 크게 유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판매 가격을 다운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했던 그 카메라 모듈의 판매가가 약 35. 몇 퍼센트 이렇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원인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리면 역시나 이 PER, 그죠? PER 수준은 지금 딱 보시기에는 그죠? 10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업종 평균을 대비했을 때는 좀 낮은 편이다. 물론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과 상당히 좀 비교를 많이 하죠. 거의 비슷한 업종이 있으니까. 근데 LG 이노텍보다도 PER 수준은 삼성전기가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BR 수준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사실 이 업종과 관련해서는 PER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좋은 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ROE는 높으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 부채 비율은 또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 있고 또 그와 또 더불어서 또 당좌 비율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재무 건전성이 너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기초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PER은 업종 PER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13.13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일단 무시하시고 제가 21년 전체 실적을 감안해서 당기순이익과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PER을 구해봤더니 약 한 12.3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업종 PER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PBR도 지금 1.70 정도 수준이 있다. 아까 전에 지금 보셨던 거는 약 2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주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 1.70 정도 수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21년 실적과 관련한 배당은
2100원 확정이 났고 시가 배당률이 약 1.3%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보셨던 것처럼 지금 현금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조금 더 주주 친화적인 액션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은 이 배당 성향을 키워서 배당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참고로 지금 52주 최고가가 20만 1,500원인데 반해서 최저가는 15만원, 그죠? 지금 현재 주가는 15만 1,000원. 근데 지금 이 기준이 3월 15일 기준이니까 지금 수준은 아니죠. 지금 오늘 3월 16일 기준 했을 때는 15만, 얼마죠? 15만 4,500원인가요? 5,000원인가요? 요거보다는 조금 올랐다. 하지만 어찌됐든 52주 거의 최저가에 와 있는 수준이다. 많이 내렸다는 얘기죠. 고점 대비해서. 자, 그리고 52주 베타는 0.95 거의 뭐 코스피, 즉 이 벤치마크 지수와 민감도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발행 주식 수는 이 액면가가 5,000원인데 반해서 발행 주식 수가 7천 약 500만 주 가까이 된다면 발행 주식 수가 조금 많은 편이다. 그리고 유동 비율도 73.46%로 유통 주식 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만 딱 봐도 지금 이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뭐 액면 분할을 한다든지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주가 상대 수익률 보시면은 삼성전기가 지금 파란색이고 코스피가 빨간색이고 그죠? 이 또 업종과 관련 이 전기전자 대비 이 벤치마크가 또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거의 뭐 유사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다른 그림이 있죠. 거의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파란 게 코스피고 또 이렇게 조금 노랗게 보이는 게 코스피의 또 전기전자 업종 부분이고 또 빨간 게 삼성전기 부분인데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보니까 어찌됐든 코스피 즉 이 벤치마크 보다도 상대적으로 약 한 마이너스 20.94%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즉, 이 벤치마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과 이 시가총액, 즉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건데 지금 연두색, 그죠? 연두색이 이 수정 주가고 지금 아니 연두색이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고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주가의 현황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처음에는 그죠? 21년 3월부터 만약에 1년 전부터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외국인 보유 비중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같이 하고 있다가 지난해 거의 말쯤 돼서는 조금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또 거의 또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현재 PER 수준은 12.6, 그죠? 제가 아까 전에 12.3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가에 따라서 실시각각 조금 변하기 때문에 언제 또 이걸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적은 상황에서는 지금 12.6, 뭐 12.3, 뭐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업종 대비해서는 현재 낮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배당금이 2,100원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시가 배당률은 약 1.3%, 그죠? 이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시가 배당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절대 아니다.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액면가 대비해서 적시하는 주식수, 그죠? 유동 비율도 높은 수준이라서 액면 분할이라든지 무중 이슈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주주 친화적인 노력을 하려면 배당도 높여야 되겠지만 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오히려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벤치마크 대비해서 현재 이 삼성전기의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다. 그리고 벤치마크보다도 주식 수익률 마이너스 폭이 훨씬 더 크다. 그죠? 그리고 외인 비중과 이 주가의 추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커플링 상황이 아니다가 또 최근 들어서 또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펀더멘탈과 이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더멘탈 보시면 역시나 PER, PBR, PCR 관련해서 PCR 같은 경우에는 현금 대비 주가를 보는 거죠.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 이 주가를 보는 거고, 그죠? 항상 PER, PBR, PCR, 이 뭐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 들면은 앞에 P, 즉 프라이스가 나올 때는 뒤에 뭐가 있더라도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겁니다. 낮은 게. 참고로 21년 대비해서 22년에는 일단 모든 지표가 조금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증권사 전망은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일단 모든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현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개선 전망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우측에 보시면은 21년 9월까지만 해도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은 컨센보다도 실적이 상향 발표했다. 즉 컨센보다도 우위에 일단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21년 12월 그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일단 잠정치가 일단 컨센보다도 하회했다. 즉 이 컨센보다도 실적을 조금 낮게 발표해서 이 약간 뭐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컨센보다도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둔화된 원인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 성과금을 일단 지급했던 부분이 일단 비용으로 잡히면서 실적을 조금 하회한 일단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또 일회성 비용이 또 발생한 부분을 또 4분기에 다 떨다 보니까 일단 4분기 실적이 조금 컨센보다는 하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참고로 또 이 기사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권성률, 이 DB금투 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특별성과금 또 지급하고 또 일회성 비용 떨다 보니까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은 조금 컨센을 하회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22년 전망은 상당히 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패키지 솔루션 그리고 이 컴포넌트 그리고 광학통신 솔루션 그죠? 작년에 상당히 부진했던 이 모듈 부분이죠. 이런 순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이 기판 사업 안에서도 이 RF, PC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실 사업이었는데 이걸 과감하게 사업 정리를 하면서 참고로 이 기판 사업의 수익 구조를 더욱 견조하게 앞으로 나갈 전망이라고 하면 상당히 또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삼성전기와 어떤 유사한 업체, 즉 이 글로벌 경쟁사하고 비교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일단 뭐 삼성전기, 그죠? 그리고 칸타 컴퓨터, 그리고 TDK, 월풀 이렇게 다른 글로벌 세 회사들과 일단 비교한 걸 제가 쭉 훑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삼성전기가 뭐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절대 이 고평가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또 투자 의견과 관련한 부분을 또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추정 기관 수가 현재 2022년 3월 15일자까지 추정 기관 수를 15개, 그죠? 이 증권사 15개에서 이 삼성전기에 대한 일단 투자 의견을 내놓았는데, 일단 대부분이 일단 매수 의견을 내놨고, 목표 주가가 평균 25만 5,200원입니다. 지금 약 한 15만 원대니까 상당히 지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제가 우측에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4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온 이 증권사 리포트들을 대부분 보니까 특히나 이 목표 주가와 관련해서는 어디 한 군데도 하향 조정한 데는 없더라. 대부분 다 그죠? 유지를 했고, 일단 매수 의견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이 전망 기사들을 몇 가지 일단 요약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삼성전기를 일단 뭐 검색을 하고 또 삼성전기와 관련된 이 종목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면 기사가 워낙 많습니다. 뭐 중복되는 기사도 많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기사만 제가 한번 추려봤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맥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나 MLCC 관련입니다. 올해 삼성전기는 MLCC와 관련된 매출에서 상당히 증가세를 보일 거다라는 어떠한 전망인데, 그와 관련한 뉴스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매일일보 지금 22년 2월 24일자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참고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2020년에 1100만 대, 그리고 25년대에는 70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2030년대에는 2억 3천만 대까지 증가를 예상을 보고했습니다. 특히나 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자, 22년 MLCC, 전장용 MLCC 수요가 작년보다도 약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죠. 특히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에, 즉 21년 2분기에 5,733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서 이 중국 천진에서 MLCC를 본격 양산하는 만큼 MLCC에 상당한 투자, 그리고 MLCC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어떠한 전망 기사였습니다. 또 그와 유사한 전망 기사를 살펴보시면, 자, 조선일보, 자, 참고로 2월 15일자 뉴스고요. 전자산업의 쌀, MLCC 호황의 삼성전기 10조 매출 청신호, 이런 어떤 제목의 뉴스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삼성전기가 이 고용량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MLCC죠. MLCC 호황에 힘입어 올해, 즉 2022년에도 최고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불러온 이 정보기술, 즉 이 IT 부품 공급망 위기가 올해, 즉 22년 2분기부터는 해소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즉 이 삼성전기의 이 주력 제품인 MLCC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 올해는 역시나 삼성전기에서는 실적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축은 MLCC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머니투데이, 그죠? 참고로 이 3월 6일자 뉴스입니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도 고수익 사업에 집중하겠다. 차세대 기판의 베팅이라는 제목의 뉴스인데, 그 뉴스에 조금 이제 요점만 정리를 해보면, 고성장이 기대되는 차세대 기판, FCBGA라고 해서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 어떤 제품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투자의 속도를 낸다, 투자의 속도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FCBGA가 어떠한 제품이냐, 자, 반도체 칩을 메인 기판과 연결해주는 반도체 기판인데, 참고로 이 반도체 기판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상당히 이 진입 장벽이 높아서 현재는 이 공급보다도 수요가 훨씬 많은 환경이다. 그죠? 그래서 참고로 이 삼성전기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투자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로서는 1위다.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매경 이코노미. 자, 22년 3월 11일 최근 뉴스죠. 애플카에 한국산 반도체 기판 들어간다는 소식. 그죠? 삼성전기, LG이노텍, 애플카 덕보나라는 어떤 제목의 뉴스인데, 일단 뭐 이런 뉴스가 일단 시장의 모멘텀으로 상당히 작용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기판 중에서도
그죠? 이 고성장, 그리고 또 이 기대되는, 그죠? 근데다가 또 이 진입 장벽도 넣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반도체 기판 뭐였죠? 예, 맞습니다. FCBGA와 관련된 투자를 엄청나게 단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집중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6위. 그죠? 만약에 애플카가 한국산 반도체 기판을 사용을 한다면 그래도 삼성전기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전망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지금은 상당히 뭐 시황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크게 이게 주가로 연결되지는 못했는데 이게 추후에는 또 뭐 상당히 주가에 어떤 긍정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참고로 이 주주총회 때 나온 얘기인데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 이 뭐 지금 이 투자하고 있는 어떤 이 뭐 이 기판과 관련된 이 FCBGA 부분 말고도 신사업을 3-4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가시화되면 오픈할 생각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걸로 봤을 때도 일단 삼성전기 지금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회사이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기와 일단 LG이노텍, 그죠? 이 뭐 상당히 또 삼성전기를 논할 때 LG이노텍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거의 비슷한 뭐 부품 업체이면서 하나는 삼성 간판을 단 대표적인 회사고 또 하나는 LG 간판을 단 또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시면 일단 그림을 보시면 역시나 매출액 측면에서 그죠? 는 LG 이노텍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요 파란색과 이렇게 보시면 그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삼성전기가 어느 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제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매출액은 LG이노텍이 압도적으로 우위고 하지만 영업이익률, 그죠? 영업이익률이 뭐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죠. 참고로 이 영업이익률은 삼성전기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또 그리고 최근에는 이 LG이노텍이 주가가 또 워낙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시총 차이도 지금 많이 좁아진 상황인데 왜 최근에 이 LG이노텍이 주가가 많이 올랐냐? 참고로 LG이노텍의 어떤 그 제품군이 이 전기차 그리고 이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제품군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LG이노텍이 작년 한 해에도 그리고 상반기까지 올 상반기까지도 주가 상황이 상당히 괜찮았다. 또 반면에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셨던 것처럼 주가 수준이 상당히 또 지지부진한 걸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일단은 MLCC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삼성전기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MLCC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수혜를 상당히 또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MLCC 부분에서도 삼성전기는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불리는 FCBGA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기가 상당히 집중 투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시장 점유율 지금 국내에서는 1위 말씀드렸죠. 근데 반면에 지금 LG이노텍도 지금 후발주자로 아마 또 이 부분 또 개발을 하게 되면 또 삼성전기를 또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부분은 추후에 또 논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역시나 이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도 지금 삼성전기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이 최근에 이 삼성전자, 이 거래 당사자의 이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을 상당히 좀 낮췄습니다. 30% 아랫대로, 즉 한 20%대로 상당히 낮추면서 이 거래 상대와의 어떠한 다각화를 높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참고로 지금 중국 쪽 매출이 21년에 상당히 신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측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이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전기의 약 한 73%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LG이노텍이 오히려 이제 삼성전기보다 현재 수준에서 이 투자 지표로 그나마 조금 좋은 거는 PER이 삼성전기보다는 LG이노텍이 약간 낮은 편에 있고, PBR은 뭐 LG이노텍이나 뭐 삼성전기나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두 회사 모두 전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삼성전기는 현재 아까 보셨던 것처럼 52주 거의 최저가에 와 있는데 반해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수준이 52주 거의 최고가 수준에 와 있다라는 점이 좀 틀린 부분인데, 역시나 일단 이 경쟁 회사와 비교했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기가 역시 주가의 그 하락 수준이 상당히 크다. 뭐랄까요, 좀 과도한 수준이다.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21년, 그죠? 전년도 실적은 최고였습니다. 그죠?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죠. 그죠? 이 주가의 이 최근의 이 부진, 그죠? 이 부진은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 일단 전체적인 시황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 그죠?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대립 등으로 인한 어떤 시황 불안이 일단 주가 부진의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2분기부터는 상당히 조금 개선될 전망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뭐 부채 비율, 당좌 비율 다 괜찮았죠. 역시나 재무 건전성은 참 괜찮았다. 그죠? 최고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컨센을 좀 하회했는데 그건 전부 다 일회성 비용 탓이고 또 성과급 지급 때문이었다. 그죠? 이게 뭐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할 만큼의 문제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크게 이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나쁘게 볼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과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쭉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실적 전망이 상당히 괜찮다. 그죠? 작년에는 사실 반도체 공급이 난항이었는데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반도체 공급도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 있고,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이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MLCC를 납품하는 이 삼성전기의 일단 매출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기는 이 먹거리, 그죠? 먹거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죠? 보셨던 것처럼 이 차세대 기판 FC BGA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어떤 선점 노력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신사업도 그죠? 세네 개 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곧 실체가 나오면은 바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자신한 만큼 상당히 이 먹거리의 다변화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증권사 리포트 15개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목표 주가에 대해서 하향 조정한 것이 없습니다. 목표 주가에는 또 변동이 없었고, 특히나 매수 의견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 앞으로의 어떤 예상 주가 또 나쁘게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 그죠? 시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빼면 역시나 특별히 지금 현재 악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보셨던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렸죠. 지금 52주 최저가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오히려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가장 큰 경쟁 회사인 LG이노텍과 비교했을 때도 주가 하락폭이 워낙 좀 크다. 주가 하락폭이 좀 과도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삼성전자와의 어떤 거래 비중을 30% 아래로 약 20%대로 내리게 되면서 이 거래처의 다변화 노력을 꾀하고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거래처 거래 비중이 높으면은 이 해당 뭐
거래 비중 높은 거래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매출에 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주요 거래처의 매출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거래처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삼성전기가 상당히 노력을 꽤 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매수 포인트를 또 설명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죠. 뭐 일봉, 주봉, 월봉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월봉은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월봉은 보지 말고 일봉과 주봉만으로 제가 한번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차 지지선을 이렇게 선을 두 개를 한번 그어봤는데요. 일단 15만 3천원과 15만원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제가 정리한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기 지금 매수를 혹시라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도 나쁘지 않아요. 뭐 지금 뭐 오늘 삼성전기 주가가 소폭 올랐지만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현재 주가가 절대 높은 가격이 아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지금 일봉상 5일선을 지켜내면서 지금 현재는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지금 5일선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추후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5일선을 이 현재 삼성전기 주가가 5일선을 지켜내면서 상승 쪽으로 갈지, 그죠? 아니면 또 5일선을 지키지 못하고 하향 이탈하면서 주가가 내리막으로 갈지, 일단은 첫 번째는 5일선을 지켜내는지 여부를 일단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주봉상 5일선이 16만 5천원인데 1차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5일선인 이 16만 5천원, 주봉상이 5일선인 16만 5천원을 상향 돌파하고 주봉상 5일선을 또 지켜내면서 주가가 간다면은 1차 매수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하락할 때는 뭐 삼성전기도 또 종목이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수 하락에 이 삼성전기 또 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1차 지지선은 참고로 21년 10월 25일이 일단 직전 저점이 아니고 최근 저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최근 저점인데 최근에 어떤 저점 가격대가 15만 3천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직전, 그죠? 직전의 저점이 15만 원대인데 일단 15만 3천 원과 15만 원, 그 정도 선이 일단 1차적으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뭐 사실 1차 지지선이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정확한 어떤 표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사실 이런 어떤 차트에서는 지지선을 논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일단 직전 저점을 일단 지지선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요 부분이 심리적 지지선이자 1차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적었죠. 이 지지선, 이 15만 3천원, 15만원, 요 부분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인다. 왜? 이걸 하향 이탈할 만큼 지금 삼성전기에 나쁜 악재, 나쁜 이슈가 없어요. 주가, 이 뭐 지수가 시황이 워낙 나빠져서 이 종목이 하락을 하면 모르겠지만 금방 또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하향 이탈해서 여러분들이 줍줍하게 될 타임을 기다리기에는 조금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오히려 일단 이 지수선을까지 주가가 내려오길 기다리기보다는 현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고 일단 매수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보유자들 혹시라도 이 삼성전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홀딩 하셔야 되겠죠. 꼭 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는 이거 뭐 이만큼 그죠? 15만대 밑으로 뭐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지금도 괜찮은 가격대다.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의 이 윌키의 삼성전기 투자 메리트 점수는 75점. 예, 75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떻게 도움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